unfold.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 바로 왕이죠. 그런데요, 그 절대 권력자인 왕을 오직 붓 한 자루로 감시하고 또 심판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절대 권력과 그 앞에서 결코 굽히지 않았던 펜 사이의 숨막히는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한마디로 바로 시작해보죠. 1404년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꼽히는 태종이 아주 다급하게 내린 명령입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피도 눈물도 없다는 철혈군주가 이런 말을 내뱉어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요, 조선의 왕이라면 누구든 뼛속 깊이 깨달아야만 했던 교훈 같은 거였습니다. 이 네 글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아니, 왕의 이 간단한 요청이 왜 불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오직 조선에만 존재했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권력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사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역사를 받아 적는 서기가 아니었어요.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표정 변화 같은 감정까지 포착해서 기록하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인간 CCTV였죠. 왕에게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하늘 같은 왕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쓴소리를 기록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만의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록자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해답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 강철 같은 정신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맨 먼저 신입 사관의 자아와 자존심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면실례라고 불렸던 아주 혹독한 신고식인데요. 1단계는 선배들한테 거하게 한턱 내면서 위계 질서를 배우는 그런 거였는데, 진짜 핵심은 2단계였어요. 얼굴에 먹물이나 오물을 칠하고 흙탕물에 뒹굴면서 온갖 신체적, 정신적인 모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이 끔찍한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 편, 진짜 동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목적은 딱 하나, 왕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단련된 무시무시한 기록자들이 왕과 어떻게 맞붙었는지 그 실제 전쟁터였던 궁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미스터리한 명령이 나온 날의 기록입니다. 1404년 무예에 아주 능했던 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굴욕을 당합니다. 창피했겠죠? 그래서 즉시 외친 겁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는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왕의 명령까지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역사에 그대로 기록해 버렸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태종 시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관으로는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태종을 쫓아다녔다고 해요. 왕의 집무실인 편전 문틈으로 몰래 엿듣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왕의 사냥 행렬을 쫓아다녔죠. 참다 못한 태종이 그를 꾸짖자 그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제가 직필, 즉 곧게 쓰지 않는다면 저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하루를 두려워한다는 이 말. 이게 바로 사관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은 어땠을까요? 세종은 선대 왕들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실록을 좀 보자고 요청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죠. 하지만 신하들은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했어요. 전하, 지금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면 미래의 모든 사관들은 다음 왕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진실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종도 그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선한 왕의 의도보다 진실을 기록하는 시스템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왕과 사관 사이에 유지되던 이 아슬아슬한 균형은 결국 아주 비극적인 방식으로 깨지고 맙니다. 신성하게 여겨지던 기록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변질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의 발단은 조회제문이라는 이 글 한 편이었습니다.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자기 스승이 쓴 이 글을 사초, 그러니까 실록의 바탕이 되는 개인 기록 초고에 실었던 거죠. 내용은 옛날 중국에서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조문한다는 그런 서정적인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과 그의 측근들은 이 글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글에서 항우는 왕의 증조부인 세조를, 억울하게 죽은 의제는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빗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창탈을 비난하는 대역죄라는 거죠. 순식간에 문학적인 은유가 사람을 죽이는 정치적인 칼날로 돌변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 이 글을 실었던 사관 김일손은 능지처참을 당했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스승은 무덤이 파헤쳐져 시신의 목이 베이는 부관참시라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이때 목숨을 잃었죠. 이 사건으로 왕은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조선 기록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비극까지 겪었던 조선의 기록 문화는 이제 나라의 운명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역사를 구하기 위해 이름도 남기지 않은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총 4곳의 사고, 즉 보관소에 실록을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침략하면서 서울, 충주, 성주에 있던 사구가 차례로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전주에 있던 사고뿐이었어요. 만약 이곳마저 함락된다면 조선 건국 이후 200년의 기억은 그냥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바로 그 순간 역사를 구한 건 군인도 높은 벼슬아치도 아니었습니다. 64살의 선비 아내, 그리고 56살의 선비 손옥록. 나라의 기억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2명의 평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정말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두 선비는 805권이나 되는 실록을 수레와 지게에 싣고 내장산 깃든 동굴로 피신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와 짐승, 또 일본군을 피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걸고 육로와 바닷길을 거쳐서 당시 임시정부에 실록을 안전하게 전달하죠. 이 370일간의 목숨을 건 사토 덕분에 조선의 역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신고식부터 왕에 대한 저항, 그리고 목숨을 건 기록 보존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사관의 정신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직필입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곧게 기록한다는 것. 이것은 하늘과 미래 세대에 대한 그들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결국 조선왕조실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역사는 그냥 승자에 의해 쉽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권력과 그걸 어떻게든 드러내려는 진실 사이에 치열하고 끝없는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감시되는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기록할 현대판 사관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